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보내드리는 대선 전략 정치 본색입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의 기초 위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최동석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최동석 박사님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 운영 방식, 정당 운영 방식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을 통해서 이재명의 정당 국가 운영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평가하고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동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인터뷰의 반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쇼츠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예. 조회수도 뭐 수십만 회가 됐고요. 뭐 네. 쇼트까지 다 계산해 보면 아마 100만 회 가까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최 박사님의 그런 좀 분석이 반향이 이렇게 컸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사조직론에 관한 거의 황무지에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최동석 박사님도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도 한 12만 명 가까이 이렇게 네네. 구독자들이 있고, 굉장히 그 학습 수준이나 역량이 높은 분들이 많이 이제 듣고 계시고 네. 교육 내용도 보면 매우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대학원 코스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일주일에 3번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그렇게 와서 공부하시고, 제가 책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 책을 다 받아가지고 사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제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네. 좀 더 저희들 이제 스픽스에서는 좀 대중화된 채널이니까 좀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면서, 네. 원래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치 고관 여청이고 워낙 수준이 높아져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에 가보시면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주제로 매우 전문화된 내용까지 있으니 그걸 이제 보기로 하고, 오늘은 민주당의 민주화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내용을 자 정당이나 국가 운영 방식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들어보시면 이랬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최동석 박사님과 달려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2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된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의 독성과 그리고 독점이 강화됐다라고 네. 이제 해버리는데, 자, 당원이 250만 명인데 과연 이것이 일극체제 그리고 1인 주도의 독점적 정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프레임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좀 짚어보시죠. 이제 당원 수가 많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일극체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당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 조직에 정당에 참여를 얼마나 하고 어떤 수준으로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질적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당원들의 입김이 서려 있어야 되거든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그런데 이 독일 예를 들면 독일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대 그러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총리는 항상 여성만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큰 아이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지할 정도로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오랫동안 총리직을 16년 예. 동안을 했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총리는 여성 메르켈이 평생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안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그런데 퇴임할 때 70에서 80%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주화된 체제 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70 내지 80%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것은
그걸 사람들이 일극체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그 국민적 지지율을 높이 받고 있는 정치를 아주 잘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하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금도 퇴임 이후에도 독일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 아주 존경을 받죠. 예. 네. 그러면 그런 7, 80%의 높은 지지율을 이 메르켈이라는 인물이 나름의 독특한 리더십으로 국가 경영을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다. 네. 독일에서 혹시 일극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체 그런 얘기. 메르켈 독점이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공산주의 체제면 모르지만 예. 여기는 그럴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아시다시피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쓰는 정책이 맞구나. 그러니까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당원들이 열렬하게 지지하는 것 자체를 일극체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잘못된 말씀으로 거죠. 이제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 진행 중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금 90% 이상의 네. 득표율, 지지율을 이제 네. 득표율을 확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렇죠. 부분도 야 이제 뭐 이대명이다, 어대명이다. 어차피 뭐 그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그리고 9대명이다, 90%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좀 약간 좀 비난기가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죠. 시샘하면서 그러는데 이재명은 지난 과거를 한 15년들 쭉 조사해 보면 우리 시대에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럴 정도로 그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네. 정치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다.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재명이 당대표 된 이후에. 그것은 곧 뭐 쉽게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있지만 이재명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리더십을 봐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희망을 저 사람한테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의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 이재명을 저렇게 높은 지지율로 환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여전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